옛날 옛적 기원전 4세기 말 고대 그리스에 제논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키프로스 출신으로 아버지가 무역상이었고 자신 또한 가업을 이어 무역상으로 활동하고 있었죠. 그가 30세가 되었을 무렵 여느 때처럼 페니키아에서 귀한 보라색 염료를 잔뜩 확보해가지고 피레우스에 가져가 팔기 위해 항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보라색 염료를 현대처럼 문방구 가서 구할 수 있는 물감 정도로 생각하면 안 되는데요. 당시에 보라색은 엄청나게 비싼 염료예요. 이 보라색 염료는 바다 달팽이에서 추출하는데 손수건 한 장을 염색하기 위해서는 무려 12,000마리의 바다 달팽이를 잡아서 추출해야 했습니다. 그 당시 보라색으로 염색한 최상품 옷감 1파운드는 당시 석공의 3년치 급여의 가치라고 합니다. 여튼 이 양반이 결코 작은 무역을 하는 상인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항해 도중 배가 침몰했습니다. 비싼 보라색 염료가 모조리 바다에 수장된 것이죠. 낙심한 그는 아테네의 책방에 들어가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비통한 마음에 크세노폰이 쓴 소크라테스의 추억 제2권을 읽었죠. 읽으면서 비통한 마음은 어디 가고 감동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책방 주인에게 어디에 가면 소크라테스와 같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마침 그때 테베의 크라테스가 지나가고 있었는데 책방 주인은 크라테스를 가리키며 저 사람을 따라가 보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그날부터 제논은 크라테스를 따라가 철학자가 되었습니다. 그가 쫓아간 크라테스는 견유학파의 저명한 철학자입니다. 그는 상속받은 막대한 재산을 테베 시민에게 전부 다 기부하고 자기 자신을 아테네의 길거리에 버렸으며 그리스에서 존경받는 철학자로 명성을 날리던 사람이었죠. 견유주의는 개 견자에 선비 유자 써가지고 개같은 철학자라는 뜻으로 매우 소박하고 자연 그대로의 삶을 살면서도 도덕적 인격을 수련하는데 헌신하는 학파입니다. 제논은 크라테스는 물론 당대의 다양한 그리스 철학과 오리엔트 철학을 배우며 철학을 수양했는데요. 기원전 300년경에는 직접 철학을 가르치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제논은 가르칠 공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는 어디 괜찮은 카페나 파티룸을 대여하진 못했고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오픈된 길거리를 선택했습니다. 바로 아테네의 대표적인 광장 아고라 근처에 있는 기둥으로 둘러싸인 열린 공간이었죠. 당시 아테네인들은 이 장소를 색칠한 지붕이 있는 현관이라고 불렀는데 이것이 헬라어로 스포아 포이킬레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제논의 철학을 스토아 철학이라고 부르게 된 것이죠. 당시 제논이 말한 스토아 철학의 가르침은 자연의 섭리에 따라야 한다. 그러면서 인간에게만 주어진 특징을 잘 활용하여 세계에 순응해야 하는 것이죠. 그는 인간이 지구상의 다른 존재와 구별되는 특징 두 가지가 있다고 얘기하는데요. 첫 번째, 논리적 사고가 가능하다는 점. 둘째, 매우 사회적인 존재라는 점. 이 두 가지 능력을 활용하여 욕구를 절제하고 견디고 인내하여 좋은 사회, 좋은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인간으로서 좋은 삶인 것이죠. 그렇게 산다면 인간은 자기 힘으로 살아가면서 빼앗기지 않는 행복을 얻을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제논이 마련한 스토아의 철학은 에피쿠로스 학파나 플라톤 학파 등 많은 학파들과 경쟁했습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의 국가 철학이 되면서 그 경쟁에서 승리하게 되었죠. 스토아 철학이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를 간단하게 짚고 넘어갈 텐데요. 그 이유는 다양성과 역동성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제논은 애초에 공개된 장소에서 토론을 하는 것으로 철학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기에 학파의 주장이 언제든 누군가에 의해 반박되고 비판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스토아 학파에게 다양성과 역동성을 부여했는데요. 우리 개인도 타인에게 자유롭게 비판받고 피드백 받는 것을 못 견디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아주 잘 받아내는 사람이 있잖아요. 스토아 철학자들은 비판을 받아내고 자신을 발전시키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우리 인간은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사회적 위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개인의 능력은 발전하지 못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건 나이가 먹으면 뇌가 굳어서가 결코 아니죠. 내 사회적 위치가 높아지며 나에게 비판할 수 있는 사람이 점점 줄어들게 되고 나도 점점 권위적이고 이기적이게 독단적이게 변해가며 살아온 방식 그대로 일하던 방식 그대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차 보수적이게 되고 능력도 발전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철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압도적인 권위가 쌓이면 쌓일수록 그것은 보수적이게 되고 권위적으로 변하기 마련입니다. 인의를 말하던 성리학이 조선 후기에 어떻게 되었는지, 사랑과 평등을 외치던 카톨릭이 중세에 어떻게 되었는지, 개혁을 외치던 프로테스탄트가 현대에 어떻게 되었는지 살펴보면 다 같은 원리로 타락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스토아 철학은 그 부분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가질 수 있었던 것이죠. 제논의 강의 위치 선택은 매우 좋았던 것입니다.
오픈된 공간에서 강의하다가 지나가던 사람에게 비판받고 같은 학파 사람들한테 비판받고 듣던 청중들이 욕을 하기도 했을 거예요. 그게 처음에는 기분이 매우 나빴을 수 있습니다. 점차 그것에 익숙해지고 수용하고 이제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발전시키면서 재반박할 논리를 준비하면서 철학이 점점 강해지고 발전하는 것이죠. 그래서인지 고착화, 보수화, 권위화가 되지 않고 오히려 자신들을 비판하던 학파의 여러 학설들을 수용해버리는 사태가 일어납니다. 오랜 세월 동안 시대의 흐름에 따라 발맞춰 변화할 수 있고 적응할 수 있게 된 이유가 바로 이런 것들이죠. 이 위대한 사상, 이 위대한 철학 시스템, 이것을 창시해낸 키티온의 제논은 평생을 그렇게 철학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죽음이여 무엇 때문에 날 찾아오느냐, 차라리 내가 가고 말지 라는 말을 유언으로 남긴 채 숨을 일부러 참더니 그대로 영면에 들게 되었습니다.